상월결사 인도순례 회양일이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불교학자들은 침체된 포교 활성화의 구심점을 마련한 상월결사 정신을 이젠 우리 사회 전체로 대중화하는 데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부처님 전법의 길을 따라 순례길에 나선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이 오늘 부처님 탄생지 룸비니에 도착해 기원 대법회를 봉행하는 등 34일차 순례 일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조계종 정식 스님이 되기 위한 관문인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살림이 98명의 비구 비구니 스님을 대상으로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중앙승가대 제3대 4대 총장을 역임하며 대학 발전과 인재 양성의 길을 걸었던 종범 스님이 15년 만에 중앙승가대에서 강연을 펼쳐 주목을 받았습니다. 조계종 포교사단이 출범 23주년과 제10회 포교사의 날을 기념하는 법회를 동국대에서 개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4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현대 한국불교사에 큰 족적을 새기며 나아가고 있는 상월결사 인도순례 회양일이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불교학자들은 침체된 포교 활성화의 구심점을 마련한 상월결사 정신을 이제는 우리 사회 전체로 대중화하는 데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걸으며 한국 불교 중흥이란 원력을 하나로 모아나가고 있는 상월결사 인도순례. 신교탁 연세대 교수는 한국 불교의 존립마저 위협받고 있는 오늘날 포교 활성화란 죽비를 내리친 현대판 결사라고 평가합니다. 부처님의 본 마음을 생각하게 되고 불교가 이 세상에 전하려고 했던 그 역할과 메시지에 대한 것을 생각하지 않겠어요. 또 하나의 이 시대의 불사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의 땅 인도에서 시대적 정신을 일깨우고 있는 한국 불교의 저력이 순례단의 발걸음 속에 되살아나고 있는 지금, 불교학자들은 상월결사 인도순례 회양 이후가 한국 불교의 중흥을 본격화할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행가풍 정착과 포교 활성화에 획기적 전개를 마련한 순례단의 에너지를 우리 사회 전체로 확산시킬 방안으로 걷기 명상이 일례로 제시됐습니다. 그 저변에는 이제 종교성을 벗어난 초월한 그러한 순례길, 명상길이 개발을 하는데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역할을 하시지 않을까, 그것이 곧 불교의 대중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도 성지를 걷는 순례 행렬은 한국 불교사의 전례가 없는 일로 한국을 넘어 세계 속에서 큰 방향을 일으킬 것으로 주목됩니다. 현지에서 순례단의 행보가 비상한 관심을 모으며 호응을 얻고 있는 만큼 이 같은 동력을 바탕으로 인도 승단 활성화에 촉매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인도 사회에 이제 그 승가를 만들어주는데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봐요. 인도 불교가 발전하려면 인도의 승가가 구성이 돼야 되는데 그 인도 승가를 육성하고 거기 이제 한국 절이 하나 또 생겼기 때문에 제가 가보니까 그 절이 또 그런 걸 할 수 있는 국제 불교 학교를 또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이 있더라고요. 네. 그걸 조금 더 정상화 시켜서 이제 무엇보다 상월결사 정신을 세상 속에 구현하려면 요즘 청소년들의 버킷리스트로 떠오른 템플 스테이 체험 등에 접목해 일반인들도 쉽게 불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대중화에 힘써야 한다는 게 불교 학계의 중론입니다. 그럼 이건 나아갈 길은 그 다음에는 이제 대중화라고 보는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기본에 불교가 있기 때문에 확산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것이 곧 한국 불교의 포교고 중흥이 되는 기반이 되겠죠. 불교 학자들은 상월결사 인도 순례가 위기의 한국 불교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역사적 결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사부대중의 응원과 실천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부처님 전법의 길을 따라 순례길에 나선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이 오늘 부처님 탄생지 룸비니에 도착해 기원대법회를 봉행하는 등 순례 34일차 일정에 나섰습니다.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은 오늘 새벽 인도 접경 지역인 코리아를 출발해 네팔 국경을 지나 부처님 탄생 성지인 룸비니에 도착해 상월 108 원령문과 함께하는 기원대법회를 봉행하고 룸비니에서 하룻밤을 보냅니다. 108 원령문은 상월결사가 지향하는 실천불교, 사부대중불교, 사회에 기여하는 불교, 전도선언을 내용으로 담았고 순례단은 회양 때까지 108 원령문에 맞춰 108배 정진을 하게 됩니다. 인도 순례단은 내일 새벽 룸비니를 출발해 다시 국경을 넘어 인도로 들어와 카필라바스투를 돌아보고 피프라흐와 파르사, 지기나마피, 서드와푸르, 두르가푸르까지 도보 순례 여정을 이어갑니다. 부처님 나라에 와서 부처님 열반당에 가서 이제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만들어준 것도 감사하고 네, 그냥 정말 그냥 제 자신이 그냥 갑자기 창피해지고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떳떳한 마음으로 네, 거짓 없는 그런 진실하게 살자 이러면. 우리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 우리 불교의 중흥입니다. 그 중흥을 위해서 여기 와서 그 부처님의 오조 스님, 뜻을 오조분들, 각자의 위치에서 공분을 다해서 반드시 우리 불교가 중흥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순례단은 오는 20일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금강경을 설한 쉬라바스티 기원정사에서 한국에서 온 스님과 불자, 국회 정각회 소속 여야 의원들과 함께 인도 순례 회양법회를 봉행합니다. 다시 부처님을 간절하게 찾으면은 이루어질 수 있다. 저는 정신은 지금 200% 맑고 깨끗합니다. 육체는 아직 이제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은 이것도 다 우리 상월결사의 정신이지 않겠나. 또 죽을 각오로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면은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도전사분들, 감사합니다. 신동들 나오시랍니다. 다들. 한편 인도 순례단은 저녁 예불이 시작되기 전 주민들에게 수경지를 개방해 인도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한국 불교를 알리는 데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조계종 정식 스님이 되기 위한 관문인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살림이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봉행됐습니다. 계를 받은 비구 비구니 스님 98명은 성불에 이를 때까지 물러남이 없이 용맹정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부산 BBS 박세라 기자입니다. 지계의 상징인 죽비가 내려지고 98명의 예비 스님들이 삼배를 올립니다. 조계종은 어제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제43회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살림을 봉행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2년간 단축됐던 구족계 수계살림은 올해 8박 9일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조계종 종정 성파 스님은 전계대 화상 무관 스님이 대독한 법어를 통해 사생을 자비로 보살피는 본분사에 게으름이 없게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부디 간절한 마음으로 정진하여 인천의 스승이 되고 삼계도사가 되어서 사생을 자비로 보살피는 본분사에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고뇌하는 중생을 위해 바른 길을 제시하는 스승이 돼야 한다고 훈시했습니다. 모든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고통받는 중생을 이끌어가야 하는 사명과 부처님의 부촉을 수행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금정총림 범어사 주지 보은 스님은 발언문을 낭독하며 부처님 가르침이 다함이 없는 불국정토가 이루어지길 서원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날로 늘어나고 법의 수레바퀴가 쉼없이 굴러 다함이 없는 법계가 화장시계로 꾸며지게 하소서. 98명의 예비 스님들은 오는 20일 구족계를 받고 조계종 정식 스님으로서 한국 불교를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BBS 뉴스 박세라입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13교구본사 쌍계사의 총림 지정 해제를 위한 산중총회 구성원 명부를 확정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에서 제392차 회의를 열고 오는 16일 예정된 쌍계 총림 산중총회 구성원으로 비구 스님 88명, 비구니 스님 18명 등 모두 106명을 확정했습니다. 쌍계 총림 지정 해제와 고산대선사 유지봉대 관한건을 다루기 위한 산중총회는 오는 16일 오후 3시 쌍계사 문화예술관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쌍계 총림은 방장 고산 스님이 지난 2021년 입적한 뒤 새 방장 후보를 선출하지 않고 공석 체제를 유지해 왔습니다. 총림법에서 규정한 총림은 참선 수행 전문 도량인 선원, 경전 교육기관인 강원, 계율 전문 교육기관인 율원, 연불원을 갖춘 사찰로 교구 산중총회 결의와 총무원장의 중앙종회 제청을 거쳐 확정됩니다. 중앙승가대학교 제3대, 4대 총장을 역임하며 대학 발전과 인재 양성의 길을 걸었던 종범 스님이 15년 만에 다시 중앙승가대 강단에 올랐습니다. 종범 스님은 경교 경학 이야기를 주제로 한 특강에서 인생 관찰의 중요성을 설했습니다. 이석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학기를 맞은 중앙승가대 본관 대강당이 학인 스님과 제가불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전 중앙승가대 총장이자 우리 시대의 선지식으로 꼽히는 종범 스님의 특강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총장 퇴임 이후 15년 만에 다시 중앙승가대 강단에 오른 종범 스님. 경전의 교설인 경교, 학습인 경학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가며 지혜로운 선지식들은 어떻게 인생을 관찰했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깊은 관찰이 없으면 절대 출가와 수행이 안 되고 깨달음과 법을 펼치고자 하는 동기부여도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수행을 하느니 깨달음을 얻느니 하는데 그 근본이 인생 관찰이 있어야 되거든요. 인생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인생 관찰이 없이 수행한다는 건 말도 안 되고요. 인생 관찰이 없이 깨달음을 얻는다는 건 말도 안 돼요. 종범 스님은 또 마음 공부를 하는 건 내가 나를 돌아보는 건데 마음 공부를 안 하는 건 나와 원수를 맺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에서 이제 가르치는 걸 쭉 보면 첫 번째는 인연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는 세기공함을 가르쳐요. 세기공함을. 그 다음에는 생각이 공함을 가르쳐. 그 다음에는 맑은 생각이 온 누리에 가득하다. 이걸 가르쳐요. 종범 스님의 특강은 총 2강으로 구성됐는데 다음 달 10일 중앙승가대에서 한 차례 더 진행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중앙승가대 총장 워루 스님은 스님이 학교를 떠난 지 15년이 됐는데 중앙승가대뿐 아니라 조계종의 최고 지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큰 스님의 큰 법문을 들으시고 함께 봄을 맞이해서 깨달아 가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워루 스님이 총장으로 취임하면서 승가교육 개방을 통해 교육 혁신을 본격화하고 있는 중앙승가대. 열린 교육으로 승속을 넘는 교육기관으로 탈바꿈하며 출가자 감소 위기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조계종 포교사단이 출범 23주년과 제10회 포교사의 날을 기념해 전법포교 원력을 새롭게 다지는 대규모 법석을 마련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후 처음 전국에서 모인 포교사들은 신행과 포교 활동을 한시도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황민호 기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며 진리를 전하는 포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조계종 포교사단이 출범 23주년과 제10회 포교사의 날을 기념하는 법회를 동국대학교 중강당에서 봉행했습니다. 서울을 비롯해 부산, 대구, 광주, 전남, 제주 등 13개 지역단에서 400여 명의 포교사들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모였습니다. 2019년도 포교사의 날 행사 이후 3년 만에 처음 하는 2023년 대의원 총회입니다. 여러분들 만나니 반갑습니다. 오늘 궂은 날씨에도 지방에서
먼 길에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포교사단 출범 23주년 법회는 각 지역에서 전법 활동에 앞장서온 포교사와 팀을 격려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가장 큰 상인 조계종 총무원장 상에는 대전 충남 지역단 조명숙 포교사와 대구 지역단의 연불포교 홍련팀이 수상했습니다. 상월선언 인도순례에 동참 중인 포교사단 총재이자 조계종 포교원장 범회 스님은 포교연구실장 용주 스님을 통해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명실상부한 대한불교 조계종을 대표하는 포교 단체의 위상이 있습니다. 보여주는 포교, 찾아가는 포교, 대중과 함께하는 포교를 함께 실천합시다. 창립 23년, 이제는 어엿한 청년격이 된 포교사단은 탈종교화 시대에 발맞춘 다양한 전법 포교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포교사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과 맞춤형 콘텐츠로 포교의 지평을 더욱 크고 넓게 펼쳐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포교사단은 출범 23년의 역사 속에서 사찰 신행 및 계층 포교 활동을 한시도 쉬어본 적이 없으며 작년에 이르러서는 종단의 현안 사업과 불교계의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한국 불교 중추 조직으로 성장한 조계종 포교사단. 불교의 미래를 좌우할 전법 포교 활성화를 위한 발걸음은 오늘도 현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 세계문화유산 영죽총림 통도사 불교대학 입학식이 지난 주말 경내 설법전에서 봉행됐습니다. 올해는 불교대학 1, 2학년과 불교대학원 등 모두 1,004명이 입학했으며 이는 1996년 통도사 불교대학 설립 이래 최다 인원입니다. 이들 입학생은 각 과정별로 불교 입문과 부처님 생애, 육조 단경, 법구경 등을 체계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통도사 포교국장 인경 스님은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불보종찰 통도사는 1378년의 역사를 이어온 계율 근본도량이라며 높은 뜻과 열정을 바탕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최초의 불자 교육기관인 부산불교 교육대학이 범종단 스님들을 대상으로 한 승려교육원을 개원했습니다. 부산불교 교육대학은 지난 10일 전 범어사 전계대화상인 흥교대종사를 증명으로 부산 홍법사 주지 심산스님, 화엄승가회장 자인스님 등 70여 명의 스님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승려교육원 개원식을 봉행했습니다. 개원식에서 부산불교 교육대학 학장 범회 스님은 역사의 새 장을 여는 이 자리에 문수의 밝은 지혜와 보현의 대행을 본받아 부처님 가르침으로 모든 국민이 아집과 불화를 버리고 배려와 화합을 이루게 해달라고 발언했습니다. 한편 부산불교 교육대학 승려교육원의 강의는 오는 24일부터 6개월간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부산불교 교육대학 강의실에서 진행되며 종단을 떠나 출가 수행자의 서원을 다지고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찾는 스님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천년고찰 안성 성남사와 안성시가 홀몸 어르신을 비롯한 소외이웃을 돕기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성남사 주지 덕운 스님과 김보라 안성시장은 안성시청 시장실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내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어 성남사는 안성시에 1,000만 원을 기부하고 매년 후원금을 지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저희가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주고 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쌀도 드리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서 성남사에서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 아침 식사 제공, 그다음에 어르신들 병원 동행과 관련된 사업을 신규로 만들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스님이나 또 사찰에서 주신 후원금들이 큰 힘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성 성남사는 1500여 년 전 통일신라 시대에 창건된 수도권의 천년고찰이자 문화 포교도량으로 지난 2016년 방영된 인기 TV 드라마 도깨비의 촬영 장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 최대 조각 전시회이자 아트페어인 제12회 서울국제조각페스타 2023이 나흘 일정으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습니다. 서울국제조각페스타는 지난 2011년부터 시작돼 올해 제12회째를 맞았고 사단법인 한국조각가협회가 주최하고 서울시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제국 고종황제 아들 의친왕의 후손들이 결성한 의친왕 기념사업회가 후원에 나섰습니다. 이번 행사는 조각, 공간을 넘다를 주제로 조각의 사회적 기능과 예술적 가치를 조명하는 데 초점을 맞춘 가운데 400여 개 부스에 국내외 조각가 270여 명의 작품이 출품됐습니다. 단일 행사로는 세계 최대의 조각 행사인 서울국제조각페스타에 오늘날 같이 굉장히 많은 일반인 관람객들과 기업인들, 지자체, 공무원들도 많이 참가해 주시고 또 종교인들도 많이 참가해 주셔서 이곳에 있는 약 400여 개 부스에서 작품을 많이 감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국제조각페스타 2023은 오래된 미래, 미래의 물결, 이미지의 정원, 변화의 기록 등 4가지 주제로 본 전시화 특별전을 통해 관람객들을 맞았습니다. 이번 작품에 대해서 한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이렇게 훌륭한 우리 작가님이 저도 감명 깊게 받았습니다. 이 작품에서 보니까 불자들도 많은 작품을 내셨고 김정희 대장 빛 여러 이 작품을 내신 분들한테 굉장히 감명 깊게 받았습니다. 광주 원효사 주지 해청 스님이 광주 전남 불교환경연대 제4대 상임대표에 취임했습니다. 해청 스님은 광주 남구 양림동 나무숲센터에서 열린 이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상임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4부대중과 함께 광주 전남 불교환경연대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전남 불교환경연대는 이 취임식에 앞서 제16회 자비의 쌀 나누기 행사를 열고 지리산 화엄사 2,000kg과 광주 문빈정사 1,000kg 등 광주 전남 지역 14곳의 사찰에서 후원한 쌀 4,320kg을 광주 지역 공익활동가 108명에게 40kg씩 전달했습니다. 2008년 생명평화와 인권, 불교의 사회적 참여를 기치로 창립한 광주 전남 불교환경연대는 매년 5월 주먹밥 나누기와 추모 법회, 연꽃 등 만들기 등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부설기관인 어린이 청소년 공동체 나무숲에선 어린이 생태학교와 청소년 지리산 마음 캠프, 선제 역사문화 탐방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3월 14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